시카고 공립학교 직원과 공무원 14명이 최대 2만 $1,000에 달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주의 정치적 연애나 유전 정보, 심지어 성생활 같은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랜드파크 시 당국이 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행사가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피스 USA 전국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가 시카고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시카고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피스 USA 소속 목회자와 사모 약 120여 명이 모여 예배와 주지의 강의, 워크숍 등을 통해 힘과 지혜를 모은 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이달 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일 연속 오르며 배럴당 $87 54센트에 마감되는데요.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계속되는 상승세 속에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연장 결정 여파로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이 비스코홀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지난 5일 킬디어 소재 캠퍼레이크스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업체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새 하위 변이 BA.2.86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방송이 최근 한 식료품 마트에서 출시한 냉동 김밥 인기를 조명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한국 식료품을 찾아 한인마트로 눈을 돌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직원과 공무원 14명이 최대 2만 $1,000에 달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중에는 학교 운영 책임자로서 페드로 마르티네스 CPS CEO에게 직접 보고하던 크리스탈 쿠퍼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감사관실의 윌 플래처는 어제 PPP 부정대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CPS 직원 14명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플래처는 CPS 직원의 팬데믹 구호 사기는 CPS의 심각한 평판 손상을 초래하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특히 가해자가 공적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4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고위직 또는 중앙 사무실 직책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자영업자 등이라고 속여 대출을 청구했습니다. 연소득이 $140,000 이상인 한 교육부 정규직 직원은 대출 신청서에 요리사로 일하면서 2019년에만 $100,000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거짓 기술했는데요. 연봉이 $200,000에 달하는 한 중앙사무소 관리자는 2020년 개인 사업자로서 $75,000를 벌었다고 허위로 주장해 $15,000 이상의 상환 가능한 PPP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이 $165,000인 또 다른 지역관리자는 신청서에 사업소득이 약 $100,000라고 기재해 $20,000의 PPP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고서에는 직원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카고 선타임스는 교육부의 전 학교 운영 책임자였던 크리스탈 쿠퍼가 PPP 대출 사기에 연루된 최고위급 CPS 직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감사 공개 직후에 사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4명의 직원 중 8명이 사직하고 4명이 추가로 해고됐는데요. CPS는 나머지 2명의 직원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주의 정치적 견해나 유전 정보, 심지어 성생활 같은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 모질라 재단이 전 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76%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과 의료 및 유전 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가디언은 자동차가 운전자들에게 사생활 악몽을 안겨주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 업체 중 6곳은 운전자의 의료,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해 내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닛산은 수집하는 정보에는 성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아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성생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특히 기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성생활 외에 성적 성향,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 철학적 신념, 정치적 견해, 노조가입 등을 포함한 특수범주의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합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조사에서도 보안,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 등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랜드 파크시 당국이 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행사가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어제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교외 도시 할랜드 파크는 오는 9일 관내 골프장 할랜드 파크 컨트리 클럽에서 빈곤 가상체험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시 당국은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 Alliance for Human Service, Family Focus, 모레인 타운십, 할랜드 파크 커뮤니티 재단 등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다며 할랜드 파크가 속한 레이카우니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빈곤 속 한 달 생활에 대한 몰입 체험을 해보게 된다며 자원이 결핍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선택들을 해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행사 참여는 무료지만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할랜드 파크시가 전날 이 행사를 공식 공지하자 소셜미디어에서 반감 여론이 터져나왔죠. 한 SNS 사용자는 참 대단한 특권의식이라며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이벤트라고 반발합니다.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미시간 호변의 할랜드 파크는 유대계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부촌이죠.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 축하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하기도 했는데요. 반발 여론이 일자 할랜드 파크시 당국은 빈곤 가상체험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 시행되고 있다며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피스 USA 전국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가 시카고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시카고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피스 USA 소속 목회자와 사모 약 120여 명이 모여 예배와 주제 강의, 워크숍 등을 통해 힘과 지혜를 모은 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NPC, 미국 장로교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는 전국적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7회째를 맞았는데요. 교회여 담장을 넘어라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NPC는 미국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피스 USA 목회자들을 위해 2004년에 시작됐으며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정체되기 쉬운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정체성과 영성을 새롭게 하고 목회 전략과 사역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NPC 준비위원이자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담임 조은성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목사님들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컨퍼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한 2년마다 모이게 된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가 좀 많이 줄어서 한 350개 교회에서 한 400개 정도, 한 350개 정도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히 1세가 중심인 교회라고 보는데 이제 그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다 우리 NCKPC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 총회 NCKPC 총회장으로 추대된 권준 목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9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권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당면한 여러 뜻밖의 어려움을 모든 교회가 함께 극복해 아름답게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또 방문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또 힘을 내서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켜나왔는데 더 정말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또 교회들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를 2000년 1월에 부임해서 지금 이제 24년째 목회인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그 당시 28년 된 전통적인 그런 교회가 변하고 강의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좀 눌려있던 교회들이 다시 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한 것 같습니다. 또한 권 목사는 교회는 이제 제도나 전통에 얽매지 말고 교회의 본질 회복에 주력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변화죠. 예,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말 교회는 건강한가? 예,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본질의 회복인데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본질에 굳건히 좀 다시 한번 서는 그런 교회들 되기를 원하고요. 어려울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브레이크스루 정말 그 돌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라는 것을 저는 이제 변질된 것을 이제 본질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급속도로 변화된 이 문화 속에서 과거의 어떤 전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전에 다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간다.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전의 세상으로는 못 간다. 세상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변화된 문화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을 향한 목회의 도전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전 세대 목회, 중소도시 목회, 100세 시대 목회, AI 시대 목회, 디자인 목회, 이단 차단을 위한 신학적 목회 전략이라는 소주제를 다룹니다. 주제 강사로는 권준 목사 외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이자 서울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김병삼 목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김 목사는 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성실히 반응해 앞서 생각하고 행동 실천해야 한다며 교회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며 최초 교회 내 흡연실과 카페 시설, 운동시설,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적 편의적 요소들을 교회에 적용시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목회자입니다. 끝으로 권준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란다며 본질의 극복을 통해 모든 교회가 더 발전,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들을 좀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고 많은 위로가 또 필요하고요. 특별히 작은 교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기로 약 20%에서 25% 교회가 문을 닫은 어떻게 보면 선교지죠. 미국 안에 있는 선교지에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좀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작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 지역에서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결국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상황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뭐 저의 이야기가 또 시애틀의 이야기고 형제교회 변화의 이야기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원리,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또 선교적 삶을 살고 원리를 좀 나누는데, 컨퍼런스 남은 일정에 따르면 목요일인 오늘 오전 9시 권준 목사의 주제 강의가 진행되며 점심 식사 후 시카고 시내 관광 보드 투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녁 시간 김병삼 목사를 강사로 네 번째 주제 강의가 마련되는데요. 연령별 소그룹 모임을 겸한 커피 브레이크와 이어 닫는 예배로 컨퍼런스의 모든 공식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님도 그렇고 권준 목사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지만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 목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에 대한 것,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큰 교회 목사들 이야기이고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영적인 또 목회적인 어떤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사모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사모님들이 30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사모님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려고. 오후에는 우리 모든 참석한 모든 분들 그 아키텍처 투어, 시카고 리버 투어 하고 이제 좀 뭐 강의도 뭐 한 10시까지 듣고 틈틈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그룹별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비스코홀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지난 5일 킬디어 소재 캠퍼레이크스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는데요. 이날 대회에는 모두 144명이 참가했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모두 3만 600달러의 기금이 모금됐습니다. 도네이션과 홀 스폰서 등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후원했는데요. 이 기금은 추후 다목적 공연장인 비스코홀의 한국식 전통 정원인 마당 증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 후에는 클럽하우스 뱅크앳 다이닝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한편 비스코홀 증축 프로젝트는 2019년 비스코재단이 기부한 150만 달러를 초석으로 시작됐죠. 이후 국립인문재단에서 60만 달러, 재외동포재단 15만 달러 그란트와 많은 후원에 힘입어 내년 3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가 세계 주요국 설문조사를 거쳐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열심히 일하면 결국 더 잘 살게 된다는 데 동의하는 한국인의 응답자 비율이 16%에 그친 겁니다. 이 항목에서 조사 결과가 공개된 1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가장 많이 동의하는 나라는 이집트로 61%였고 중국 58, 미국 55, 필리핀과 이란 각 54, 인도네시아 53 등의 순입니다.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스 등이 하위권에 있었지만 한국보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운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일과 행운이 성공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이 70%로 18개국 가운데 최고치였는데요. 일본, 그리스, 독일 등이 뒤를 이었으나 비율을 보면 한국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다만 한국인 대다수는 일 자체보다 운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일은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 시간대 인디애나주 북서부에 인접한 지역에는 간간히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기온 70도, 밤 최저기온 61도, 주말의 시작 내일 금요일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73도, 밤 최저 58도, 종일 맑은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5도, 습도는 90%, 바람은 북동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